안녕하세요. 이 밭은 이제 하수형 밭이고요. 이제 늦은 황도거든요. 늦게까지 이제 황도 작업을 하느라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거동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좀 나와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고, 또 그간에 비가 와가지고도 방송을 못하지만 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도 또 방송을 못했거든요. 제가 오늘 참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제 구독자분들은 참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인정 많은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방송도 많이 쉬고 좀 힘들어 했지만은 그래도 잘 참아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좀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구독자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네요. 제가 오늘 올해 농사를 피농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반대로 하시라고, 저와 반대로 하시면은 저 같은 이런 험한 꼴을 안 볼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첫 번째는요, 제가 올해 좀 자만을 했어요. 뭐냐면은 제가 올해 SS기를 샀잖아요, 그죠? 제 방송을 계속 보셨으면은 봄에 SS기 아마 영상이 좀 있을 거예요. SS기를 샀는데, 그 전에 제가 한 10여 년 동안은 기술센터에서 돈 25,000원을 들여가지고 임대해가지고 농약을 치면서 농사를 졌거든요. 그 10년, 10여 년 동안 그 임대해가지고 쓰는 것도 그 보통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기계를 빌려와가지고 그날 저녁에서부터 약을 치기 시작해가지고 새벽에 모든 걸 약을 다 끝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신경 쓰고 늦은 저녁이나 밤이나 새벽으로 약을 쳐가지고 다 했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자만을 해가지고 제 기계가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왠지 약 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비가 끝인 이후에 거의 약을 친 것 같아.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비가 오기 전에 약을 쳐야 되는데 항상 비가 그친 다음 날에 약을 쳤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임대해서 쓸 때는 거의 밤에 약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나방은 거의 밤에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험한 밭이 아니면은 밤에 SS기로 약을 치면은 효과가 좋은데, 자만해서 항상 새벽이나 뭐 이른 아침이나 조금 그렇게 친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 또 이제 가장 치명적인 거는 뭐냐면은 제가 올해 봄에 적과를 하는데 이게 만생종이다 보니까 이제 2차 한학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2차 한학과가 이루어진 다음에 봉지를 쌀려고, 그러니까 7월 초쯤에 봉지를 쌀려고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장마가 뒤로 밀리는 바람에 계속 날짜가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일하시는 분들이 다 간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봉지 싸는 걸 포기했다가 늦게 부랴부랴 한 7월 15일 넘어가지고 또 지인 통해 가지고 봉지를 쌌어요. 근데 이게 늦게 봉지를 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보시면은 늦게 봉지를 싸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멍이 많아. 그러니까 봉지를 싸면 이렇게 딱 우물려 가지고 이렇게 공간이 없게 이렇게 봉지를 싸야 되는데, 늦게 싸다 보니까 이 봉지를 이런 식으로 싼 거죠.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복숭아가 이제 알이 크잖아요. 그런 데다가 봉지 띠기를 주니까 봉지를 이제 빨리 싸려고 이거를 꼭 오미는 것도 아니고 이게 걸쳐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복숭아 열매도 크지, 띠기 맡겼지, 그러다 보니까 봉지를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싼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빗물이 숭숭숭 들어가고 구멍이 나니까 순나방이 얼마나 잘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 사이로 순나방이 들어가가지고 알 까놓겠다. 이 알 까놓은 상태에 그 다음날 아침이나 또 이른 아침에 약을 치면은 이 약 안에 벌써 나방이 들어가가지고 알을 까놨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싸놨기 때문에
복숭아가 이제 비대기가 들어와가지고 커지면은 이게 다 풀러져가지고 이렇게 위에가 다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풀러졌어요. 이게 다 풀러져가지고 다 이런 상태가 된 거야.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뭐 위에가 그냥 훤히 보이다 보니까 물 들어가지, 삽이 끼지, 때 끼지, 순다왕이 알라치,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 농사를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거를 거꾸로 하면 돼. 뭐 저같이 이렇게 봉지 늦게 사시는 분도 없겠지만은 되도록이면은 6월 25일 이전에 봉지를 마무리하시면 좋고,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은 저녁 늦게 해가 진 이후에 나방이 움직일 때 그때 약을 치시는 게 좋고, 세 번째는 비가 온 후에 약을 치시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비가 오기 전에 전날에 약을 치시면은 올해 저와 같은 이런 험한 꼴은 안 본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 보편적으로 아는 얘기겠지만은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인력 사무실하고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이런 험한 꼴을 당했지만은, 저도 이제 내년에는 이 한밭, 예를 들어 적과가 끝나면은 전화해가지고 이 한밭 바로 전화해서 봉지뛰기해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단계 밭 적과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하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 모아놓은 다음에 한 방에 그냥 일을 진행하려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일을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한밭 적과 끝나면은 또 불러가지고 빨리빨리 일을 처리를 해서 봉지를 싸든지 해서 다음 수업부터 이런 험한 꼴을 당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진짜 죽다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런 경험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 농사 잘 하셔가지고 제 구독자분들은 같이 이렇게 농사 잘 져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그래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 다 잘 졌거든요. 저만 못 졌어요. 저만 못 졌어. 보면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올해 돈 다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정작 제가 돈을 못 벌었죠. 그래서 좀 면목이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농사 안 돼가지고 같이 울상으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 옆에 같이 측근으로 있으신 분들이 돈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다행인 거죠.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요새 뭐 가을 전정이라든지 감사 비료라든지 그런 이런 나무는 감사 비료를 해야 되고 이런 나무는 감사 비료를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나무는 가을 전정을 해야 되고 가을 전정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를 갖다가 나무 수세에 따라서 뭐 따지고 보면은 뭐 센 나무 약한 나무 딱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가운데는 뭐 이렇게 해도 그만 저렇게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약한 나무 센 나무 그거를 나무를 봐가면서 다음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만할게요. 감사합니다.